환경인의 정치, 시민정치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정치외교과 이태동입니다. 네, 사실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제가 기독교와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하는 건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얘기만 좀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신학적 상상력을 위해서 이런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 연구는 홈페이지로 태동리.com에 들어가시면요, 제 관련된 연구와 링크는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도시 차원에서 비교 정책과 국제 관계의 틀로 설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후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보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 숫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1년에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재? 네. 여러분 보러 재라고 안 합니다. 네, 저도 그거 못 재고요. 이제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전체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 양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다 뒤에 이제 지저분한 숫자 좀 빼고요. 약 1년에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약 600억 톤 정도 됩니다. 600억 톤. 외우기 쉬우시죠? 600억 톤. 그럼 한국이 배출하는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네. 대략 600만 톤 정도라고 2020년 기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00만 톤이요? 대략적으로요. 그 단위를 좀 잘 다시 보셔야겠지만 약 7억 톤 정도 됩니다. 7억 톤. 네. 그러니까 600억 톤 중에 7억 톤이니까 약 1.2%가 한국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배출한 데가 어딜까요? 국가로 봤을 때. 맞습니다. 중국. 약 25% 넘습니다. 근데 퍼센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 톤의 4분의 1을 중국에서 배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미국입니다. 4분의 1 조금 덜 됩니다. 미국 원래 1등이었는데 한 2013년 정도부터 미국이 2등이 되고 중국이 1등이 됐습니다. 즉 두 나라를 합하면 50%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탄소 중립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리티라고 하고 조금 다르게 넷제로라고 합니다. 넷제로란 건 한마디로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감축량과 흡수량을 뺀 게 0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7억 톤 정도 배출하는 걸요. 빵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저는 항상 합니다. 항상 내일부터 하거든요. 몸무게 10% 빼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몸무게 20% 빼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70kg라는 몸무게라고 하면 제 몸무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70kg라고 7억 톤을 좀 생각을 해서 70kg의 몸무게라고 하면은 7kg 빼는 거 어려워요. 20% 14kg 빼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50% 35kg 빼는 거 물론 몸무게 다 빼면 죽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 근데 그렇게 빼기가 어릴까요?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신학가니까 소주를 먹는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드시는지는 잘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튼 세상에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거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기는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체중을 유지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사회 시스템도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지금까지 익숙한 화석연료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의 정치 이런 책도 쓰기도 했는데 이것도 뭐 간단한 숫자예요. 간단한 숫자인데 몇 가지 숫자를 알면은 좀 이해들이 항상 빨라집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1인당 GDP 말고 우리나라의 GDP. 약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원. 네, 2,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네? 440조. 그건 옛날에 440조였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469천억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00조 정도의 GDP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국가 예산이고요. 3분의 1 정도가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 사실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의 예산과 이 GDP 차지하는 비율이 정부 예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한전 이런 데 있죠. 대부분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기 때문에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다. 조금 이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강 이 한번 갖고 있으면 그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에너지 시장은 약 1년에 환율에 따라 되게 달라요. 120조 정도 시장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가 1% 바뀌면요. 1% 바뀌면 1.2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1.5조가 2조가 얼마 정도 되나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0억짜리 아파트로 하면은 적어도 1,000채가 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걸 1,000채가 되면 이제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감이 오시죠? 1% 에너지 믹스가 1% 바뀌면 그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활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에너지 전환 합시다. 안 돼요, 잘. 왜? 1% 바꾸려면 이 정치 경제가 거기 있는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공고합니다. 왜? 거의 제로섬이거든요. 이게 계속 파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탄소 중립이라고 막 2050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하자 그러냐? 라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미중유의 사태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전 지구의 온도를 1.5도 혹은 2도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도 오늘 일교차가 얼만데 겨우 1.5도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을 때 높은 위험에서의 이 고유 생태계와 인간계, 이게 IPCC에 나온 건데요. 중위도 폭염 온도가 약 3도 정도 상승하고요. 고위도가 극한일 온도로 4.5도 정도 상승하고 산호 소멸의 가능성이 70에서 90%가 됩니다. 1.5도 올랐는데. 2도 올리면 산호 소멸이 99%. 산호라는 게 그냥 장식용이 아니고요. 생태계, 특히 해양 생태계가 살아가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물 부족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물이 되게 나름 풍족하게 사는데 지금 안 그렇다라는 걸
여기 말고 광주나 전남 지역에 가면 아주 바로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특히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빙하가 녹은 물을 써요. 근데 빙하가 원래 녹은 다음에 다시 채워져야 되거든요. 다시 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어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갈수록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부족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육상 생태계라든지 해수면 상승 그리고 북극 해빙의 소멸 빈도 등이 늘어날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라는 게 좀 wicked problem이라고요.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면은 지구 대기라는 공유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분필이는 뭔가 이제 네. 이제 그 되게 다양한 공유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공유제? Common Pool Resource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겠군요. 네. 근데 이제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제성과 비배제성 그리고 경합성과 비경합성 이걸 excludability라고 그러고요. 이걸 rivalry라고 그럽니다. 배제성은 누군가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합성은 그거를 사용하는데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 리소스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배제를 할 수 있고 경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유제예요. 프라이빗 굿입니다. 누구의 사용도 막을 수 없고 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경합하지 않은 게 공공재입니다. 퍼블릭 굿입니다. 그런데 비배제성, 남들의 사용은 막을 수는 없는데 경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공유제입니다. 이걸 Common Pool Resource라고 합니다. CPR이라고 합니다. 비배제성이 있는데 비경합하는 게 클럽제라고 합니다. 골프 클럽, 뭐 나이트 클럽 이거 다 한마디로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배제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커먼스라고 하는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집단 행동의 비극 혹은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렛 하딘 같은 사람들이 이걸 말한 거죠. 즉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목초지가 있어요. 가렛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에서 말한 건 이 목초지에 그러면 A라는 농부도 소입니다. 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B라는 농부도 소를 데리고 오요. 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커먼스니까. 그러면 A랑 B만 그래요? C도 그렇고 한 마리 더 데리고 한 마리 더 데리고 오고 그러면 이게 이 공유지가 결국은 비극적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딘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비배제성의 경합성을 가진 많은 부분의 리소스들이 그런 식으로 비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말했었던 시장을 통해서 잘 분배가 된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해도 다 잘 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유제가 그런 거예요. 그 예를 든 게 빵가게 주인이 남들 위해서 빵 만드냐? 아니지 않느냐? 자기 위해서 빵 만들어도 그 시장을 통해서 잘 분배가 된다. 그거는
배제성과 이제 경합성이 있는 사유제만 그렇고요. 공유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결국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입니다.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구의 대기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이시,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해양입니다. 즉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잡을 만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겠죠. 그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스티튜션이 없는 한.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 맥시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태우는 화석연료, 경제발전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 대기가 케어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었을 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시장을 통해서 잘 이 리소스가 얼로케이트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은 이 공유제, 다른 성격의 공유제, 커먼 풀 리소스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기와 해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다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글로벌 워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막 되게 뜨거운데 조금만 가면 너무 추운 거야. 이게 무슨 글로벌 워밍이냐.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기온이, 온도가. 그렇지만 그게 되게 다르게, 지역마다 다르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글로벌 워밍이란 말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마다 다양한 이해들이 있어요. 환경 문제라고 해서 협력해서 해결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해요. 예를 들어서 몬트리올 프로토콜 같은 걸 활용해서 소위 CFC, 오존 호를 막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왜? 이해관계자가 적거든요. 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CFC라는 염화불화탄소를 생산하는 공장 몇 개들만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쓰는 모든 사람, 공장, 국가, 기업 다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 수송.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장기적이고 아주 만성적인 일이에요. 즉, 긴 그 타임 스펙트럼으로 보면 정말 지구에서 짧은 기간인데, 왜냐면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거든요. 정치인들은 5년, 4년을 보거든요. 기업은 분기와 1년 이런 걸 보거든요. 물론 장기 계획도 세우긴 하지만, 그런데 기후변화 막 2050년 얘기해요. 그때쯤 나 죽었을 거야. 2010년 난 없어 그때. 2100년 난 없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성적인 문제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막 코로나 있으면 마스크 쓰고 막 그래서 보이고, 미세먼지 있으면 뿌옇구나 보이는데 기후변화 보이세요? 안 보여요.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보여야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는데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다 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신학과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데이브 브루백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는 책을 보면서 요거랑 좀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문제긴 문제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각각의 있는 자리, 각각의 학문 분야, 그리고 각각의 인스티튜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조직, 방금 전에 이제 학장님하고도 잠깐 교회라는 조직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얼마만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문제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뭐 정원 혹은 전원에 대한 풍경 그리고 단순한 두려움 등 때문에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들에게 환경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저스티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으로부터 이런 환경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앞에서 제가 자꾸 주름을 잡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거리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와 환경 혹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 어프로치들이 어떠냐, 이 멀찌감치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되게 필요 불가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멀찌감치파는 왠지 이 문제가 좀 위험해 보여. 별로 영적인 문제도 아닌 거고 이게 뭔지 뭐 자연을 숭배하는 뭔가 이런 건가? 이게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자연을 그래서 이 문제는 위험해. 우리랑 별로 좀 관련도 없어 보이고 좀 더 멀찌감치 놔두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나 몰라라라고 하는 irrelevant하다. 지구 걱정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할 게 아니고 복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지 물개 따위를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다. 영적인 문제지 물질 세계와 뭐가 그렇게 관련이 있느냐. 복음 전파에 신경을 써야지 뭐 지구와 뭐 이런 공유제 뭐 이거는 자연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정치학자가 왜 기후변화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걸 하세요? 정치학자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학은 왜냐면 결국은 리소스를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는가, 가치를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또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공의 선에 적합한가를 또 실천적으로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학적으로 되게 볼 게 많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뜻은 땅이 아닌 하늘에 둬야지 뭐 지구에 무슨 대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뭐 조금 더 나가면 결국은 지구가 멸하게 될 텐데 이 문제가 나 몰라 라고 하는 또 그런 접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슬쩍 묻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묻어가면 돼. 뭐 누군가 지구 걱정해 주니까 다행인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창조한 세계 전부에 관심을 두고 또 성경이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되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터전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사실 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또한 크리스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있어서 그 사회적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예제도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제가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노예제도를 바라볼 때
이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차별하고 슬레이브, 노예로 우리가 대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냥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아니다. 성경 말씀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그 제도들을 바꾸는 것들이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의 국민권 운동 이런 것들이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들에 대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그냥 주장한다고 되진 않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다양한 택틱들을 쓰고요. 뭐 아시겠지만 흑인 공민권 운동에서 세그레게이션이 아주 합법적이고 공공연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뭘 하냐? 보이콧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 세그레게이션이 있는 식당에 들어가지 않겠다. 시리는을 하는 거예요. 시리는 하는 이제 앉아서 아니면 버스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버스도 막 다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안 타요. 안 타면 어떻게 돼? 걸어가야 돼요. 그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냥 이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운동과 더불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바꿔낸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 제도와 문화들을 만드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됐고요. 뭐 갈 수 있는 곳이 아주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흑인 노예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그런 인종적인 차별들이 이런 말씀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이거 위험한 문제다가 아니고 결국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개인적인 관심일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서 설득하고 함께 행동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탄소 중립 그리고 1.5도씨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그나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듯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과 강들 위에 건설하셨고 또 산림, 짐승,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고 토지를 뭐 영구하게 팔지 말고 토지는 내 것이고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남길 것인지는 거기서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이 무너지는데요.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것이 다양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고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어떤 자연과의 관계.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주로 요것만 생각하는데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왜?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위기의 원인은 우리의 이기심과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추구함, 편리함을 추구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조금만 편리하면 그걸 다 해야 돼요. 조금 불편하면 못 참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 습관인 것도 같아요. 저는 주로 어디 갈 때 BMW를 활용합니다. 부자가 아니고요. 네. 버스, 메트로, 워크. BMW를 항상 활용해서 다닙니다. 편해요. 좋아요. 네.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하면 제가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뭐 그런 것들 뭐 제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 차 없이는 또 못 다니더라고요. 뭐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편리함.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습니다. 제가 그냥 가요. 뭐 배달료를 아낀다? 뭐 배달료 낼 만큼은 벌거든요. 그래도 배달료보다 그냥 아니 안 그래도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데 그리고 그거 먹으면 또 살 찌는데 걷자. 걸어서 가서 그냥 포장해서 옵니다. 물론 돈도 아끼고요. 뭐 좋죠. 근데 편리함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조금만 그러니까 사람이 편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마음이 상당히 이 환경에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뭐 여기 더 잘 해석을 하시겠지만 우선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근원이시고요. 그 창조 세계를 지속하시는 분이고 또 구원자로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또 합니다. 인류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엔스포젠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거의 모든 걸 다 도미네이트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 세계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땅에 있는 것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만이 중심이고 인간의 편리함만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의 삶이란 것은 결국은 청지기로서의 역할 또 지속 불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어저께 그 관리비 고지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되게 자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 에너지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썼는가, 뭐 그 단위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관심을 두고 보시면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관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동일 면적보다 한 26% 정도 전기를 적게 썼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잘. 25%가 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완전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은 항상 어둡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둡게 있으면 너네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너는 빛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두우면 눈은 나빠지고 빛의 자녀가 아니니까 밝게 있어라. 그렇지만 너네가 쓰지 않는 불은 반드시 끄고 쓰지 않는 전열기 모든 전기라든지 에너지는 최대한 절약하자. 바람이 시원하면 문을 열어놓고 좀 추우면 옷을 조금 입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라이프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좀 불평하죠. 그래서 야 그래도 아빠가 야 환경 에너지 했는데 그래도 않겠냐?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따라줘요. 그래서 25%를 줄여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레벨의 노력들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요. 그게 커뮤니티의 레벨도 있고 도시의 차원도 있고요. 국가의 차원도 있고 또 국제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빠지지 않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영성의 문제 물론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제사장으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과 제가 취미를 공유하는 게 고이인데요. 뭘 좋아하냐면 꽃을 찍어서 서로 야 이거 예쁘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아니 뭐 저도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꽃 찍고 막 네이버 저 렌즈로 이게 무슨 꽃이냐 막 아시죠 그거? 네 네이버 렌즈로 하면 제가 뭐 거기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렌즈로 이렇게 찍으면 그게 무슨 꽃인지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야 이게 지나가다가 이런 꽃을 봤는데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면 우리 아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이쁘다. 네. 즉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이거를 잘 지키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가 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그런 역할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었는데 그 지배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다 깡그리 무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창조 세계를 돌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창조 세계를 돌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어떻게 보면 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영성도 중요합니다. 영성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의 기후 변화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 쓰고 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후 변화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가. 실제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 문제들, 뭐 에너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한 개개인도 그렇지만 좀 이런 연구들을 신학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깊이도 참 얕고요. 네, 깊지 않고요. 이제 이걸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해온 걸 이렇게 좀씩 가져오는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기후변화 문제가 이 창조 세계와 관련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논리들을 만드셔서 교회에 가셔서 이런 또 강연, 설교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또 목사님이 꼭 되시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 수업에도 그 신학과 학부생들이 몇 명이 듣더라고요. 열심히 잘 해갖고 잘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잘 고려하면서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